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이런 짓을 못했습니다. 겁이 나서. 근데 여기는 겁이 없어요. 보통은 겁나서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 임기연이 뭐가 대단하다고. 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8월 27일 일요일입니다. 고고TV에 자율구독 좀 내고 보세요. 돈 많으신 분들 후원 좀 하시고. 이 영상 전에 윤석열은 친일파다. 왜? Why? 그 근거를 뉴라이터 사관에 대해서 제가 한 40분 찍었는데요. 왜 윤석열이가 저렇게 이상하게 기괴하게 질주하는가 하는 것은 한번 보세요. 그 영상을 한 40분 찍기 힘듭니다. 한번 보시고 혼자서 그렇게 못 떠들어요. 그렇게 오래 찍어봐야 보지도 않는 걸 알고 있어요. 그죠? 요새 쇼츠가 유행하는 시대에 고고TV에 혼자 이렇게 발광하는 것은 그래도 정치를 모르시는 분들, 고고TV도 뭐 현직 제도권 정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은 한번 바꿔보자. 그리고 대한민국 정체성이 뭐였으면 앞으로 어떤 지향점으로 가야 한다 하나 하는 걸 다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고고TV가 하는 이 전국의 판세는 국힘이 무조건 지는 거예요. 내년 총선은. 왜 그런가 아십니까? 윤석열 때문에 지는 거예요. 2년차, 3년차 되죠. 그 4월 10일이니까 내년 총선이 당선된 지 2개월 만에, 2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는 무조건 정권 심판론이에요. 국힘 애들은 지금 대공포에 빠져 있는데, 국힘 애들 지도부나 최고위 애들이나 향후에 김기현 체제가 그대로 있다면은 선관위장도 윤석열 따가리로 임명할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는 거예요. 무조건 져요. 그렇다고 국민들은 민주당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딸들을 동원해서 개딸들에게 아부하려고 윤석열 탄핵을 몰고 가는데 대한민국이 탄핵을 한번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 탄핵 이유가 어떻게 처참하게 정치권이 붕괴되고 국민이 고통받는지 알기 때문에 탄핵은 쉽게 시도되지 않아요. 그런데 김건희가 한번 해쳐먹은 사건에 들어오면 그건 무조건 탄핵각입니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어제도 용산 어린이공원 가서 가발을 2개나 쓰고 또 헷가다 나왔죠. 그것들이 정신이 없는 것들이에요. 윤석열 부부가 맨날 천안함 티를 입고 나왔다고 그래. 아니 천안함을 그만 좀 팔아먹어라. 보수인 고고TV도 천안함을 그렇게 애달파는 고고TV도 너무 징그럽다. 천안함 티를 입고 나온 이게 또 맞춤을 입고 나와. 뭐 민방위 그 복을 땄다가 노란 거나 파란 거나 무슨 초록색이나 무슨 연관이 있다고.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그런 걸 해가지고 나오면 천안함 티도 대통령실 하얀 걸 또 바꾸고 나오냐. 이거 나라가 이상하게 되고 있어요. 그게 우파 앵벌이 유튜브하고 그거 없어요. 보수 없어요.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 유라이터 사관 보세요. 그게 지금 애가 경도돼 가지고 유라이터가 뭔지도 몰라요. 이놈아는.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의 역사가 어떻게 된 건지 몰라요. 얘 대학교 때 79학번이니까 1, 2학년 때 그냥 술 먹고 말이야 설레발 풀다가 민주화 운동도 한 번 안 하고 그 이후로 9년 동안 중각이랑 술 마시고 다니고 하던 게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이재명이 어제 그저께 아이고 10월 사태설 웃기지 마라. 지금 훨씬 윤석열의 실정 때문에 야권 결집이 더 강해지고 있고 국민들이 불만이 많으므로 10월 사퇴 안 한다. 나의 목표는 총선 승리다. 당대표직 유지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 이재명을 잡아내려면 잡아놓고 그냥 못 잡아놓으면 그냥 계속 시키라니까. 증거가 없어요. 확실한 증거는 이재명이 직접적으로 돈을 받았다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온다는 거죠. 2년 동안 조사했는데
그러니까 국힘 놈들이 나쁜 놈들이에요. 이재명이라는 새끼는 생양아치고 저런 놈은 정치하면 아니고 사회에 나오면 안 돼요. 그 형수한테 그런 입에 담지 못하려고 어떻게 일반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 아무리 형제관계가 안 좋다 그래도 형한테 화를 내고 싸울 수는 있어도 형수한테 그 성기를 갖고 그런 말 못합니다. 그거 자체로 끝난 거예요. 김부선 사건하고. 그리고 얘는 민주주의 그 진영이 아니었어요. 이재명은. 응? 그러니까 좌파 진보 노무현 김대중 세력이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저런 놈이 있어서 민주당이 당연히 져야 되는데 윤석열 때문에 민주당이 이겨요. 응? 그리고 윤석열을 살려주는 것은 이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안 잡아놓고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 그러잖아요. 이명박 박근혜 1년 만에 싹 잡아넣었잖아요. 그 주위에 있는 한 5, 600명을 기소를 하고 한 300명이 깜빵에 넣었잖아요. 아무리 탄핵까지는. 근데 한 명도 지금 깜빵에 들어가는 놈 없죠. 아주 찌꺼러기들 한두 명 들어가고 있고 박지원이도 막 그 동해 공무원 피살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도 박지원 기소하도 박지원 펄펄 날아다녀. 아주 나쁜 정권이죠. 중도가 국힘과 윤석열을 찍는다고요? 말 같지 않은 소리 좀 하지 마세요. 합리적인 보수는 새로운 신당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고 또 합리적인 보수도 안 찍어요. 윤석열 내년 총선에. 그럼 어떻게 되죠? 그 25%의 늙은 애들만 찍을 거예요. 근데 7개월 나왔는데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민주당의 악재가 더 나온다고요? 그거 바라고 계속 그냥 캐비넷 열고 검찰 캐비넷 열어서 계속 이제 압수수색하고 기소하고 프레임 씌우고 악마시키겠죠. 다 눈치챘어요 이제. 국힘부터 들어갑니다. 응? 아니 이재명이 양아치부터 이야기할까요? 이재명이가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경우 적당히 반대하면 무조건 좋은 거야. 근데 이게 막 거리로 나오고 광화문에서 그 행진을 하죠. 대통령실까지. 그래 이재명이 네가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이놈의 새끼야. 개딸들이 하니까. 국민들은 개딸에 대한 혐오가 윤석열에 대한 혐오보다 높아요. 솔직히. 그런데 윤석열 플러스 김건희를 따져버리면 김건희 윤석열에 대한 높다는 거죠. 국민들은.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말이지 태평양 전쟁 제2의 태평양 전쟁이다. 국권 침탈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누가? 이재명이가. 당대표라는 자리가 함부로 나서는 자리가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정치를 모르기 때문에 양아치 누구죠? 이재명 이게 정치를 모르기 때문에 지가 전부 다 시시콜콜 다 전면에 서죠. 리더십 없어요. 얘 양아치예요. 대중성 없어요. 개딸들한테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얼마나 떡을 치고 있습니까? 응? 집권 세력이 떡을 치면은 국힘 저것들도 그렇고 그냥 32% 33%잖아요. 국힘하고 윤석열 지지율이. 윤석열 지지율은 현재 30% 미치라고 봐요. 저는 30% 미치라고 보는데 민주당에서 못 주워 먹잖아요. 그게 다 이재명 이 생양아치 때문에 그래요. 응? 그래 일본 애들이 폭로를 하잖아요. 윤상 때문에 윤상 때문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할 수 있게 됐다. 그럼 국민은 다 알아요. 그냥 적당히 방어하면 돼. 우리가 막을 테니까 해 안심하고 드시라.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런 말은 안 하고 정권 퇴진 운동으로 가고 별치라를 다 하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의 비명계가 별로 없죠. 요것들도 유승민이만큼 결단력이 없고 여기서 우리가 나가서 분당을 하면 개딸들이 너무 강한데 우리가 몰살당할 수가 있어. 천만에 민주당 깨고 나오는 놈들이 이겨요. 이재명이가 그 비명계들이 지금 세가 약함으로 당원수가 약하죠.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이재명을 쫓아내려고 하면 이재명 새끼가 나와서 개딸
당을 차리잖아요. 그거는 폭삭 망하게 돼요. 그래 민주당 놈들은 나와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이놈들도 공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민주당 깨지면 무조건 이깁니다. 이재명한테. 그리고 국힘을 깨면 말이죠. 윤석열이 현 집권 세력 대통령을 갖고 있는다 하니까 그거는 못 뛰어넘었더라도 어느 정도 영역 확보는 충분히 하는데 그걸 못 하죠. 그 다음 영상에 찍을 거고. 그러면은 이게 계속 국힘이 위기론이냐 뭐 어쩌고 저쩌냐 수도권 참패론이냐 계속 써드는데 그거 100%예요. 100%. 위기가 맞고 위기가 아니라 아주 뭉거리지고 썩었는데 그 썩은 게 더 뭉거려지니까 엄청나게 지금 냄새가 지독하죠. 악취가 나죠.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늦었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안철수 정도가 가서 비대위원장이나 당대표가 되지 않는 한 저거는 무조건 날아가는 당이에요. 근데 윤석열은 그런 생각이 없어. 170석을 무조건 확보하라고 명령은 했지만은 자기 세력 갖다가 몇십 명만 가서 당선은 지가 정권이 유지되니까 이 새끼가 정치를 촛동 올라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의회주의 국가예요. 의회민주주의고 대통령 중앙집권제지만은 영도자가 지금 나왔죠. 의회한테 못 당해요. 언제까지 시행령으로 하고 언제까지 빨갱이 프레임 씌울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서는 윤석열을 씌운 빨갱이 프레임, 그 다음 친일, 지가 친일파가 됐으니까 그 과정을 내년에 심판할 거예요. 그래서 근래나 저도 저번 주 갤럽 여론조사 윤석열 지지율이 안 떨어지는 걸 봤죠. 35%에서 34%, 1% 떨어지고 그 다음에 물론 보수가 진보보다 20% 더 과표집되지만은 양쪽에 다 깡거리 그냥 뭉쳐 있는 거야. 특히 보수가. 그러니 윤석열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지지율이 앞으로는 떨어질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또 떨어질 때 됐어요. 거기 보수들이 나이 먹은 합리적 보수가 섞여 있는데 윤석열이가 이상한 짓 한 번 더 하면 훅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럼 끝나는 건데 그러면은 모든 전국이 윤석열한테 달려있죠. 이재명이라는 놈도 윤석열한테 달려있죠. 이재명 이 새끼 진짜 작고 찌그러지고 생긴 꼬라지 보세요. 여러분은 모르시지만 저는 이재명 같은 인상을 가진 놈을 절대 옆에 안 두고 친구로 안 둡니다. 목소리도 그렇고. 이재명 때문에 윤석열이 살아가는 형국인데 이 새끼는 그것도 모르고 윤석열의 실정과 윤석열의 폭정 난정의 강함으로 쥐를 지지할 줄 알아.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국힘의 위기론이라는 것이 이건 팩트야. 100% 팩트야. 위기를 말하는 것이 위기예요. 그리고 그래서 잠잠해져야 되는데 절대 잠잠해지지 않죠. 기자들이 다 알고 있죠. 기자들 85%가 윤석열 정권에 부정적이고 국힘에 부정적이라는 거 아니에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기자들도 어느 정도 부정적이라는 걸 알면서 할 수 없이 홍위병 노릇을 해야 되고 지네 노인들 데려다니면서 돈 벌어야 되니까 조선중앙이 구독자, 즉 신문 부수 들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백석 위기론은 이건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렸고 저야 뭐 용빼는 재주 있어요. 여러 가지를 보고 기사 보고 생각해서 말하는데 심평이라는 놈 지르나서 나오지도 않아. 죄송하다 미안하다 그러고 그 윤상현이가 바통을 이어받았죠. 윤상현이가 민주당은 이재명이나 암덩어리 하나뿐이 없는데 이쪽 국힘은 큰 암덩어리가 두세 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은 이재명이나 암덩어리만 수술하면 되는데 저것들은 큰 암덩어리 두세 개가 온몸에 퍼져가지고 재생이 불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윤상현이가. 그러니까 그냥 윤상현의 말에 맞죠. 그러니까 그 수습한다고 그냥 윤상현을 겁박하고 협박하다가 결국에는 윤상현이 달래가지고 윤상현이가 사과한다. 내일 내가 그 암덩어리에 대해서 사과하고 기자회견 하겠다 그러는데 그래봐야 안 돼요. 끝났어요. 큰 암덩어리를 윤상현이가 김기현이라고 생각하겠어요? 또는 정권에 공천 협박을 한 이철규라는 그놈을 갖다가 암덩어리라고 그랬어요? 장정훈이라 하겠어요? 큰 암덩어리 두세 개는 김건희하고 윤석열이라는 소리죠. 왜?
김건희하고 윤석열 때문에 국힘이 장악당했고, 김건희와 윤석열에 의해서 국힘이 장악당했고, 사내 새끼들은 김건희 못 빨아서 날리고, 미인입니다, 잘생겼습니다, 아름답습니다, 패션이 좋습니다, 수술한 거 상관없어요. 그 무수리 여성 의원들은 김건희한테 달려가서 말이지, 바보도 쳐먹고, 찬양하고, 데리고 다니고, 이 거지 같은 것들. 큰 암덩어리는 김건희 두세 개가 있다면 김건희와 윤석열이고. 그런데 지금 나오는 기사를 보면은 수도권 위기 참패론, 저는 더 떨어진다고 봐요. 서울에서 몇 석을 갖다가 얻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 경기도에서 또 몇 석 더 이럴 거예요. 지금 이대로 가면은. 그러니까 얘네들이 변명하는 게 뭡니까? 국힘 애들이. 이놈들이 진짜 단수 무식하고 말미잘 같은 놈들이야. 지난 지선에서 대선에 대선 기운을 이어받아서 국회의원 할 만한 인물들이 다 지방 지자체 선거장으로 당선돼서 인물이 없다. 그럼 지자체 그 나가는 애들이, 물론 일부는, 국회의원보다 시장이 훨씬 커. 한 시장에 그 시장 한 밑에 막 지역구가 3개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죠. 숨어 있죠. 저 윤석열 저거 하는 거 보니까 대선에서 0.7%뿐이 못 이겼어? 대선의 영향으로 지선을 이길 수 있으니까 지선 가가지고 숨어 있자. 그런 놈이 대표적인 게 홍준표란 놈이죠. 저 2년 후에 그 총선 치르면 우리가 질 것 같아. 지방자치단체를 피하자. 그거예요. 아니, 지자체장보다 국무총리보다, 국회의원이 좋다는 놈들 아닙니까? 왜 그랬겠어요? 윤석열 위험하다. 저 무식하다. 저래가 안 된다. 다 숨어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인물들에다 지자체장으로 얻었기 때문에 인물이 없다. 아주 족가는 소리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현재 인물난인데, 이 인물을 하나, 보통 선거는 1년 전부터 시작되고, 대선이든 총선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그 다음 인물 포스도 대부분 1년 전에 시작돼요. 지금 7개월 남았죠. 인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근본적인 토양이 민주당 좌파, 현대 사회는 좌파 진보가 많긴 나름이에요. 특히 국힘이 요번에 완벽한 꼴통 기득권의 꼴통 기득권 이권 쟁탈전의 핵심으로, 그런 지향점에 가지고 국힘 놈들을 봤기 때문에 늙고 그것도. 그쪽으로 안 갑니다. 젊은 세대들이. 절대 안 가요. 그리고 신진 인물이고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고 또 쓸만한 인물들이 국힘에 미쳤다고 합니까? 윤석열이 끝났다는 게 사회적으로 다 국민이 평가를 내버렸는데 인물난은 말할 자체가 없어요. 안 가요. 제가 몇 달 전부터 말씀드렸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중도에서 보수로 확장한 안철수를 잡아버리고 빨갱이몰이 한 거예요. 안 갑니다. 아니 꼴통들이 가봐야 뭐래? 엠버리 유튜버 세대들이 가거나 유라이트 사관 애들이 아이씨 난 아직까지 윤석열 정권에 진입 못해서 야 씨발 김효재 같은 놈 그도 유라이트 사관 갖고 있는 놈이고 장재원 같은 놈 우리 왜 안 집어넣어줘 우리 집어넣어줘 우리 인물이야 그런 놈이나 들어오겠죠. 그러면 더 치는 거죠. 그렇죠? 걔네들은 요번에 지원하면 영원히 정책 못합니다. 제 말이 뭐가 된다고요? 기준이 되고 그 다음 지지율은 이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지지율 같은 거는. 왜? 이건 결정 난 거예요. 지금 더 떨어지지 않고도 더 떨어지지 않는데 지지율이 긍정적. 부정평가는 찔끔찔끔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만큼 국민들한테 아주 강성 부정 콘크리트정 윤석열 김건희 국힘을 혐오적으로 반하는 국민이 자꾸 늘고 있으니 그 선거 공식이 있잖아요. 지난 보선 과정에서도 제가 그랬고 마쳤고 서울 부산 그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20% 이상 높거나 상대 진영보다 20% 이상의 차이가 나고 밑으로 끓고 그건 완전히 지는 선거예요. 근데 이것들은 지금 이재명하고의 싸움이라고 보고 있죠. 민주당하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그랬어요. 3.8 전당대회부터. 그때까지는 윤석열 저걸 사람 만들려고 제가 한 2달 동안 지지율 끌어올려서 40%까지 올리다 나경원 받는 순간 그냥 확 돌아버렸잖아요. 제가. 그래 이제는 안 올라가요. 몰라 혹시 고고TV가 또 한 2-3달 동안 윤석열 끌어올리고 하면 올라갈지 500명뿐이 안 보니까 안 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응? 올바른 말을 하고 합리적인 비평하고 지성이 말을 하면은
그 나비 효과까지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율은 절대 안 올라가요. 떨어지면 떨어지지. 그랬잖아요, 제가. 윤석열이가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방법이 외교 정책, 외교 순방을 선동하는 일이었다. 요번에 그 한미일 그 마침표 찍었잖아요. 한미일 삼각동맹. 그 동맹이에요, 그거. 국회만 통과 안 됐지. 그거 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로 까먹었다? 아니에요. 후쿠시마 오염수는 그전부터 있었고, 그 국민이 미국하고의 동맹 강화, 그 문재인이가 조금 약화시킨 동맹 강화를 복원시키는 거 그거 다 옳게 생각해요. 근데 왜 일본하고 붙느냐? 왜 친일 노래 했느냐? 거기서 날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나오는 게 쓰잘데없는 애들 갖고 나오죠. 나경원은 니나 먹고 살으면 돼. 니나 거기서 당선되려고 노력하지. 깝죽거리지 말고 밖으로 나오지 말고. 원희룡에 뭐가 있다고 그놈은. 원희룡은 공적 1호예요. 대한민국 공적 1호. 그놈이 뭐 선거를 주도한다? 한동훈이가 선거를 주도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계속 똑같은 동의반복 영상을 찍는다. 한동훈이는 정치적으로 깜냥이 없어요. 그 대중 앞에 서면은 그럼 판판이 깨져버려요. 윤석열을 지지하는 놈들은 한동훈 찍고 총선에 완패구도 들어가야 한동훈이가 나오면. 한동훈이가 나오면 검사들 두루룩 달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걔가 정청래한테 맞붙겠어요? 이재명한테 맞붙겠어요? 그러면 한동훈이도 이재명 개항을로 가서 싸워봐, 이놈아. 거기서 완벽하게 결판 나오겠죠? 이재명과 한동훈을 붙여버리면은, 한동훈 네가 구속 치는 게 옳으냐? 이재명이 구속당하지 않는 게 옳으냐? 개항을 주민들이 판단해 주겠죠? 그렇게 이재명이 생장을 치고 윤석열과 한동훈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저거는 말이지, 아주 지독한 거 욕을 해대면서 하고 있으니까 붙어 둘이 가서 한동훈과 이재명 너 개항을 해서 붙어봐. 거기서 판가름 내주겠죠, 국민들이. 아니, 개항을이 진보가 강하다 그래서, 송영길 텃밭이라 그래서 너 송영길도 잡으려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둘이 잡아. 거기서 평가해 줄 거 아니야? 네가 옳다면은 아니라는 소리죠. 응? 또 이 끄트머리 꽁지기 썩은 꽁지 이게 내가 김태호라는 애가 자꾸 나오죠. 홍준표라는 놈은 김태호 출마시켜라 그러고 지더라도 민심을 봐야 되나 출마시켜라 그러고 너가 올라와 임마 그러면은 너 대구시장 그만두고 홍준표 네가 올라와서 너 옛날에 강북의 고려대 주위에서 거기 나가봐봐. 너 떨어져 요번에 거기 나가도. 그리고 이 김태호라는 애가 공익제보자 우파의 기수 이런 기괴한 게 어디 있어요. 김태호는 자꾸 나오려고 그러죠. 그래서 김태호가 팔고 있는 것은 용산에서 대통령께서 나를 갖다가 복권시켜줬으니까 당연히 나가라는 소리 아니냐. 국힘놈들은 못 나가요 안 나가요 그러고 이게 망한 거예요. 한동훈 이게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치 평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썩고 뭉그러졌어요. 상식적으로 합리적인 지성이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윤석열은 계속 숨고 있죠. 결정적인 순간이 나온다 그러고 야 성렬이는 그 용산으로 왜 옮겼냐고. 소통하기 위해서 옮겼다는 거 아니야. 죽지 않기 위해서 옮긴 거죠. 청와대에서 하룻밤만 자도 겁살당할 것 같아서 무당한테 지시받아서 용산으로 소통한다면서. 근데 소통도 안 하잖아요. 지 혼자 떠들다 말고 기자회견도 한 번도 안 하고 대한국민 그죠? 지 혼자 그냥 막 화내고 무서워서 참모들은 말이야 대통령실 그 사무실에 들어가지도 않고 야 이 새끼야 왜 그 수천억을 옮겨가 들어가지고 그쪽으로 뺐어. 지금 당장 용산 들어가. 그건 하나의 방법이겠죠. 김건희하고 하룻밤만 자면 급살당할 줄 알고 빠져나왔으니까 용산 기어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용산에서 나온 이유가 하나도 없게 된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